권성동 대표가 계속해서 헌재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3월 26일 이후에 해라. 이재명 대표 재판 보고해라. 네, 보고해라. 어제까지 안 했을 때는 헌재가 눈치를 보는구나. 그런데 3월 26일 이후에도 계속 시기를 늦춘다면 그건 헌재가 뭔가 다른 이유로 지금 늦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본 그 군대의 침탈 현장, 선관위 침탈 현장 3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기각 가능성은 0%다. 주영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냐 몰랐다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국민의힘에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축소해서 사진 조작을 했는데 왜 1심 재판부는 이걸 꼼꼼히 안 봤지? 2심 재판부는 과연 정말 꼼꼼하게 봐줄까. 여론이 집중되니까 재판부가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SNS에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해서는 안 된다. 정계 은퇴라. 그냥 샘내는 거라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검찰이 선택적으로 A는 봐주고 B는 안 봐주고 사진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사법적 올가미를 씌운 거잖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대국적으로 정치하셔라. 정의롭게 하셔라. 치사하게 하지 마셔라.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어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김문기 씨와 관련해 가지고 골프를 쳤다라는 발언 이거 이제 허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한 거고요. 또 국토부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건데 이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좀 가장 주의 깊게 보셨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검찰의 디테일한 언어 조작을 사법부가 꼼꼼하게 보고 알아낼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김문기님 관련하여서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영진이 이렇게 물어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에 대하여 몰랐다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냐?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런 답변이 오간 건데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골프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축소해서 사진 조작을 했는데 왜 1심 재판부는 이걸 꼼꼼히 안 봤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2심 재판부는 과연 정말 꼼꼼하게 봐줄까? 이 말 웃기죠. 판사가 재판 자료를 다 꼼꼼하게 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충 보는 경우가. 예. 네, 그런데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역시 여론이 집중되니까 재판부가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부에게 고마운 것은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부가 자기의 범죄 사실을 꼼꼼히 보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나 판사님들이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재판부는 정말 꼼꼼하게 보고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디서 뭐가 파생됐는지 다 판단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주의 깊게 봤고 그렇게 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 좀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파면 선고일 관련하여 예측이 다 틀렸기 때문에 미래에 특히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소위 선고 내용을 보면 저는 대법원이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뒤집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그리고 법리 적용도 대법원 판례 등을 다 고려한 법리 적용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뒤집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심보다는 2심이 상급심이고 예, 네, 항소심의 판단을 더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법리 적용이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그렇죠. 판단의 예.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요. 이제 법률적인 네, 내용만 아마 따지게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무죄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부쩍 조기 대선 이슈가 이제 여야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어제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좀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불 때문에 그리고 예. 산불이 이례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서 나서 민심도 흉흉하고 음. 각종 괴담까지 돌고 있어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좀 예, 그리고 신중한 분위기. 원내 지도부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 무죄는 사필 기정이고 민주당에겐 그리고 국민들께 기쁜 일이지만 산불 문제가 너무 커서 20명 이상이 지금 희생됐기 때문에 다들 뭐랄까 그냥 수고했다 이 정도 분위기. 예전 같으면 뭐 환호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좀 소감으로 남겼는데 좀 담담했다. 예, 네, 그런 분위기로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여권의 반응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여쭤보면 이재명 네, 대표 대권 가도에 이제 탄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은 SNS에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 정계 은퇴해라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샘내는 거라 뭐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논평을 안 하시는 걸로. 이 논평의 가치가 예,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검찰이 선택적으로 A는 봐주고 B는 안 봐주고 대표적으로 김건희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의사 표현이고 팩트가 아니라고 예, 그런 취지로 기소조차 안 하고 수사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김문기 잘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요거에서 온갖 걸 다 파생해내고 사진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사법적 올가미를 씌운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대국적으로 정치하셔라. 음, 예, 정의롭게 하셔라. 예. 치사하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여권의 뭐 향후 이제 잠재 대선 주자들, 잠룡들도 입장을 다 냈는데 일제히 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의 저희가 말씀을 좀 빌리자면 상당히 당내 분위기는 좀 격앙된 분위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은 받았는데 이런 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우선 대표적인 게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판결 나기 전에는 이재명 2심 판결에 불복하지 마 이랬잖아요. 예, 네, 그런데 갑자기 선고가 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편향적 판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말을 그렇게 바꿉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적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일단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지. 정말 국민의힘은 요즘 왜 저러는지 뭐 다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예. 좀 주제를 바꿔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국무총리가 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탄핵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한덕수 총리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들에게는. 본인은 예. 존중을 안 해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은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도 한덕수도 두 분 다 저는 사실 크게 보면 내란 공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런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헌법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위헌적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하면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 기간을 내세워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근데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위 그 기각 논리가 없어진 셈이에요. 그 김복형 재판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면 그건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도부는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예. 뭐 정무적 판단의 크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지도부에 지금 위임돼 있는 상태죠. 아, 위임되어 있다. 네, 최상목, 한덕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위헌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참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교정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 재판 전에 다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 일단 끌어왔고요. 네. 이거 앞으로 3월을 넘긴다고 하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이게 언제쯤 선고가 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장고에 빠져 있다고 보시는지 좀 한번 이유를 한번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예. 권성동 대표가 계속해서 헌재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3월 26일 이후에 해라였어요. 아, 이재명 대표 재판 보고해라. 네, 보고해라. 예. 그런 취지였겠죠. 3월 26일 이후에 하라. 이게 국민의힘의 컨센서스였고 예. 어제까지 안 했을 때는 헌재가 눈치를 보는구나. 눈치 볼 수 있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시기 문제는.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월 26일 이후에도 계속 시기를 늦춘다면 그건 헌재가 뭔가 다른 이유로 지금 늦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취재가 안 돼요. 예. 보안은 철통 보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기각 가능성은 0%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국민이 다 지켜본 그 군대의 국회 침탈 현장, 선관위 침탈 현장. 그럼 우리나라 국민만 지켜봤냐?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용 안 합니까? 이게 국헌문란 아니면 국헌문란 아니라고 판단하면 돌아온 윤석열은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다가 기분 나쁘면 또 계엄 때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계엄 면허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인용돼야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 소위 행상 책임으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헌재 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 뒤로 몇 분 안 돼서 본인이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인원이라는 말. 예, 그랬다가 그 뒤에 몇 분 안 돼서 인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회로가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다음에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국회 경고 아니다. 국민들께 알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장난치듯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월 28일 안 되면 다음 주 내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정치인들에 대한 뭐 체포조 논란도 좀 있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을 우려한다라는 입장도 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전직 대법원장을 지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름은 아무도 말 안 하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계의 끈끈한 사법 카르텔. 그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뭐 그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본 전 세계가 지켜본 윤석열의 지시로 인한 국회 침탈 군대 국회 침탈 현장 그 현장 예.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아무래도 지난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 동우회 문제가 좀 제기됐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네. 사법과 관련된 카르텔 문제를 좀 지적한 것이다. 예,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카르텔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작동하려고 애를 쓸지는 모르지만 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네. 예, 뭐 우려를 하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